안녕하세요. 캐디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국부투상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부분투상도 그리고 부분투상도의 또 다른 유형인 대칭도의 생략 그리고 대칭도까지 얘기를 했었죠. 대칭도 얘기하면서 좀 제가 흥분해서 좀 말이 막 나가긴 했는데 어찌됐든 뭐 오늘도 혹시 흥분하지 않을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자, 어쨌든 이제 국부투상도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 국부투상도라는 걸 부분투상도하고 잘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국부투상도도 그렇고 부분투상도도 그렇고 어떤 특정 형상의 일부분을 한다라고 하는데 일부분을 하는 거니까 국부도 일부분을 해주는 거고 부분투상도도 일부분을 해주는 건데 뭔 차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부분투상도는 외형을 포함한 전체적인 형상을 포함한 일부분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 부분투상도를 해줬으면 여기서 뭐 특정 부분을 따로 제거해주거나 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국부투상도는 요 외형을 전부 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부투상도가 사용되는 데는 되게 국한적이에요. 그래서 설명에도 써있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국부투상도를 이해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이런 겁니다. 구멍, 홈 등. 네, 이게 돼 있죠. 그래서 국부투상도로 표현이 되는 건 이런 외부의 형상,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외부의 형상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 구멍이나 홈의 형태로 파져 있는, 내부에 파져 있는 저런 부분만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에 형상을 딱 저기 형상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국부적으로 투상을 해줄 수 있다. 특정 모양을 국부적으로 투상한다. 그래서 국부투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화로서 충분하게 그 필요 부분 국부투상으로 나타낸다라고 돼 있고 수상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주던 그림의 중심선, 기준선 또는 치수보조선 등으로 연결한다. 이건 이제 위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이 부분 투상도 같은 경우는 외부의 형상을 다 이렇게 표현해줬기 때문에 이 위치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지 않아도 이 끝이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형상만 일부분으로 나타내게 되면 거기가 이제 이 위치야 이런 것들을 잘 이해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실제 이제 작업을 해보면서 알아가도록 하죠. 그래서 국부투상도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부투상도가 사용되는 건 구멍이나 홈의 형태에만 사용이 된다라는 거를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제 이거를 부분투상도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설명은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부분투상도로 나타내봤자 공간적인 메리트가 없다. 그쵸? 효율성이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표현해봤자 요 안쪽에 있는 여기를 남겨놔봤자 저긴 죽은 자리야. 또 다른 걸 거기다 껴넣기도 참 애매해. 그러다 보니까 그럴 거면 뭐하러 이렇게 표현해? 그냥 이렇게 온전하게 다 그려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분투상도가 아닌 국부투상도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이게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요 홈의 모양, 요 홈의 모양을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건 요 홈의 요 모양만 필요하다. 왜냐면 나머지 모양들은 지금 정면하고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축의 형태고 굳이 뭐 다른 거를 더 그려주지 않아도 충분히 그 형태가 이해가 간다라고 한다면 자, 국부적인 부분을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얘를 좀 내려놓고 밑으로 좀 내려놓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 국부적으로 뭐만 필요하다? 키움의 이 형상만 필요하다. 그렇죠? 이 형상만 필요하다. 그리고 중심선도 필요하니까 중심도 같이 갖고 내려올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위아래로 간 선들도 필요 없고 이제 요 형태 여기 보시면 이거 무브로 했네요. 카피로 빼야 되는데 카피로 뺄게요. CO 제가 왜 무브로 뺐죠? 카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지금 이제 축 전체의 이제 두께들이 전부 다 표현이 안 되니까 위아래로도 공간이 상당히 줍니다. 그 줄죠. 그리고 이제 트림, 그래서 이제 여기 그다음에 이제 여기 기준으로 중심선은 이제 끊어줄게요. 끊어줄게. 그리고 이제 LEN, DE 이제 5mm 저는 이제 5mm가 아니라 2mm죠 저는 LEN 제가 갑자기 CAT 기준으로 했어요. D 저는 항상 이제 일반적인 도면 그릴 때 2mm씩 이렇게 삐져 나가게
삐져나가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부적인 형태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투상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좀 투상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원칙적으로 주된 그림의 중심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중심선이 여기 요거잖아요. 요거. 요 위치가 이거에 대한 거다. 그 위치를 이어주기 위해서 여기에 중심선의 형태로 이렇게 조인으로 이어줄게요. 이렇게 이어줄 수 있다. 그렇죠? 조인으로 그냥 여기 치고 이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어줄 수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잘 못 봤을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강사님들 없어요. 저 강사님 없는데 이게 이어주는 기준이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보면은 치수 보조선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치수 보조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자격증 시험 기준으로 치수를 기입을 하게 되면 여기를 이렇게 기입을 하더라고요. 꼭 여기를 기입을 해요. 근데 이렇게 기입해도 돼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닌데 꼭 이제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하죠. 그리고 이제 얘는 가능실선 쪽으로 보낼게요. 일단은 치수 형태는 자격증 기준으로 이제 맞추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요거는 지금 제가 치수 설정 안 잡은 상태니까 이 상태로 하면 이제 ISO 표준 규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치수 문자 높이 2.5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의 굵기는 가는 실선을 쓴 거니까 0.25 굵기가 0.25고 그래서 ISO 표준 규격으로 해서 이제 1대1 두면 치수의 크기 치수선이나 치수 문자의 크기 가장 기본 형태가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자 높이 2.5고 화살표 길이가 2.5고 그 다음에 이제 선의 굵기 0.25 이게 가장 표준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치수 보조선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여기 있는 요 치수 보조선 요 사이드에 요 선과 이제 요 선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연장을 해서 이제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 답안지 보면은 꼭 이제 이 선을 연장을 해서 이제 이어줍니다. 근데 이거 연장하는데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굳이 이러더라고요. MI 해가지고 요 치수를 이렇게 하나 복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요 선을 굳이 잡아서 이렇게 빼요. 그래서 여기 치수를 이렇게 두 개 겹쳐놔요. 이렇게 겹쳐놓는데 이건 굳이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더 편한가? 어차피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치수 문자가 두 개가 겹쳐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하나 이렇게 빼보면 이렇게 내려보면 이제 이렇게 치수 문자가 두 개 기입돼 있는데 어차피 겹쳐 있는 거니까 출력하는데 전혀 문제 안 돼. 그러니까 이 작업 방식도 문제는 없어요. 이게 좀 편하고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차피 빨간색 가는 실선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 같으면 그냥 이렇게 있겠어요. 그냥 라인으로 긋고 그냥 두 개 선택해서 가는 실선. 굳이 뭐 미러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에 큰 의미가 있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치수 보조선 등으로 연결한다는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결할 거냐는 솔직히 말하면은 뭐 기준선으로 연결한다, 중심선으로 연결한다, 치수 보조선으로 연결한다 그러는데 이건 이제 내가 치수를 어떻게 기입했느냐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치수를 기입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기입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치수 기입할 때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 저는 이런 식으로 기입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가공 쪽을 제가 가공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게 가공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희한하게 이렇게 기입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가공 작업자가 이제 꼭 알아야 되는 치수를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일반적인 캠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런 슬롯 형태의 이제 키홈이라든가 저런 부분들을 그냥 이 치수를 입력하면 이 치수 입력하고 이제 툴 직경 입력하면 알아서 이제 요 거리 실제로 툴이 이동하는 거리는 요 사이 거리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프로그램이 이제 알아서 잡아준다. 요렇게 입력하고 요거 슬롯입니다라고 시켜주고 잡아준다고 한다면 뭐 그게 이게 가공 기준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가공 기준을 그 캠 프로그램 그 가공 작업자들의 특징이 캠 프로그램 기준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그 도면을 보고 가공하는 작업자가 꼭 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캠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 그냥 범용선반은 왜? 범용선반은 안 쓰나? 그럼 범용선반 쓰는 작업자들은 범용선반이나 밀링 쓰는 작업자들은 뭐 취급을 안 받는 거야? 꼭 캠 쓰는 사람들만 가공 작업자인 거야? 그쵸? 근데 이거를 이제 밀링으로 작업을 한다든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작업자가 이송해야 되는 이송거리는 16mm가 아니라 얼마예요? 12mm예요. 그러니까 가공 작업자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게 아이고 이게
치수가 알아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서 중심까지 이 거리를 아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요 중심에 이제 센터 마킹을 딱 하고, 그쵸? 요 끝단에서 5mm 와가지고 센터 마킹을 이제 이걸 캠이 아닌 이제 작업자가 이제 스스로 세팅을 하다 보면 센터 마킹을 한번 땅 찍어주고 요 위치에다가 여기서 12mm까지 이송해야 되니까 여기 한번 땅 찍어주고 그 다음에 툴을 여기든 여기 센터든 맞춘 다음에 이송거리를 12mm로 세팅을 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 키움을 파게 되거든요. 툴 가지고. 직경은 어차피 이거는 똑같은 거고 툴 직경은 얼마나 할 거냐. 그럼 4mm짜리 직경 4mm짜리 툴 직경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저기를 파주면 보링 작업으로 이제 파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꼭 이렇게 기입을 하냐 이거지. 가공 위주의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제 기준으로는 가공 위주의 성향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기입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 가공 위주의 성향을 갖고 계신 강사님들을 뭐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 말이 나는 가공 위주야. 난 가공 작업자를 배려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작업의 내역을 보면 가공 작업자를 잘 배려하지 않아.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교재에 나와 있는 답지의 형태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 그러면서 핑계는 가공 작업자를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핑계를 대고 있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은 그냥 그 한 가지 패턴을 외워가지고 외운 대로만 하고 있어.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고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적인 걸 외워가지고 그냥 답습을 하고 있어. 저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우리는 설계를 하는 사람이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치수를 기입해 버릇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입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것도 맞는 거고 저는 이걸 가공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 작업자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센터에서 센터 거리. 그리고 요 센터까지의 위치가 어딘지. 이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 일반적인 우리 자격증 시험 답지에 나와 있는 형태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치수를 주지? 실제로 알아야 되는 건 여기 센터를 찍고 직경 4파이짜리 툴로 여기를 찍든 여기를 둘 중 하나 찍어야 돼. 여기를 하나 찍고 여기서 12mm 이송해서 파고 계속 12mm를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내려오면서 키를 파는데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리는 뭐야? 10이야. 그리고 어디까지 위치를 알아야 돼? 여기 센터까지 위치를 알아야 돼. 그래서 저는 실무할 때도 항상 절대 이렇게 기입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기입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기입해줬어요. 여기까지. 그럼 이렇게 기입을 했을 때 이렇게 이어주는 건 좀 이상하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중심선과 기준선. 중심선과 기준선은 같은 선입니다. 기준선도 중심선을 사용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중심선과 기준선은 여기 이제 기준이 되는, 치수의 기준이 되는 이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조인으로 합쳐줘요. 이렇게 합쳐주고, DLI.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 기입을 하겠죠. 그리고 DCO로 딤 컨티뉴어스로 여기까지 기입을 하는데 이때는 퍼펜디큘러로 찍어줄 거야. 이렇게 기입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중심선인데 여기가 이제 겹치게 되면 제가 이거를 가른 실선으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선 끊어진 게 연결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저걸 중심선, 기준선을 이용해서 하면 좀 불편하긴 한데 이거는 해소해 줄 수가 있죠. 이제 여기서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눌러서 여기서 제 치수 보조선 2번이죠. 익스텐드 라인 2를 오프 시켜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치수가 그래도 여전한데요? 라고 하는 건 여기 12mm 치수 요거 선택해서 자 얘는 양쪽을 다 오프 시키면 되겠죠. 익스텐드 라인 1, 2를 다 오프. 치수 보조선 1, 2를 전부 다 오프 시켜주면 된다. 그럼 이렇게 처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결은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할 때 이제 중심선 연결을 해요. 그리고 이 연결을 해주면 좋지만 위치가 명확할 때, 그러니까 굳이 이 연결을 해주지 않아도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근데 이거 보면 솔직히 말하면 얘는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꼭 해줘야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어떤 강사님들은 이게 마치 꼭 해줘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꼭 해줘야 되는 건 아니고 가급적이면 요 사이에 뭐 걸리는 게 없다. 그러니까 걸리는 거라는 건 아마 요 사이에 걸리는 건 대부분 치수일 거예요. 저 사이에 가로지르는 치수가 있으면 요 키움의 요 거리 빼고 다른 치수가 가로질러 가지고 이제 겹쳐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거를 안 해주는 게 나아요. 반대쪽처럼 이렇게 안 해주는 게 낫고 만약에 가로지르는 저 이제 연결해준 선을 가로지르는 형상 뭐 치수라든가 뭐 다른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웬만하면 좀 더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넣어주는 게 좋아요. 넣어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님들 대부분 얘기를 할 때 마치 지금 내가 알려주는 게 절대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게 진짜 때려 죽여도 그렇게 안 하면 무조건 잘못된 거야가 아니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요 두 선 사이에 방해되는 뭔가 걸려지는 거 이게 그려짐으로 이 선이 그려짐으로써 뭔가 작업을 하는데 방해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사이에 내가 이제 치수가 이렇게 기입돼줘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가로지르면 이게 겹쳐 크로스되니까 이런 경우에 여기 사이에 이렇게 치수가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여기 기호가 들어가야 된다.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얘가 그때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얘를 이어줄 필요가 없다. 어차피 형상 위치가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알 수 있는 위치야. 명확한 위치야. 위치가 알 수 없는 위치는 아니야, 이게. 그럴 때는 굳이 연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부수상도 이제 이런 경우에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치수 보조선을 이용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품 중에 국부수상도가 사용되는 게 요것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이제 여기입니다. V벨트 풀리 또는 이제 기어요. 기어인데 기어 이제 우리가 그렸지만 거의 기어의 형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치수 정의가 다 끝나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다 끝나고 그 다음에 V벨트 풀리도 여기서 치수 정의가 다 끝나요. 다 끝나고 하나 안 되는 게 뭐냐면 요 키움의 높이도 표현하려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아래 위가 있어요. 높이를 굳이 여기서 표현하겠다 그러면 표현할 수 있는데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보면은 이 형상이 이런 형상인지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좋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고 무엇보다 이제 이거 키움의 요 형상에서 높이는 그래. 요 파진 깊이는 이제 여기서 요 아래쪽하고 요 위쪽이 있으니까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여기 좌우폭 이 치수는 표현을 못 해주죠. 그래서 키움은 필요한데 그 외에 나머지 치수들은 다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2원의 직경도 거기서 끝나고 2원의 직경도 거기서 끝나고 2원의 직경도 거기서 끝나고 2원의 직경도 거기서 끝나고 2원의 직경도 끝나니까 굳이 그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어도 요 키움을 빼면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다 여기서 끝나.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옆으로 좀 옮겨놓고 요것만 그립니다. 저는 지금 전체를 다 그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알고 있는 분은 어떻게 처음부터 그냥 여긴 요거 그리고 여기서 요것만 그리고 끝내겠지. 이거 다 안 그리고 이런 거 귀찮게 안 그리고 이게 여기서 끝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요 구멍에 대한 이 형태만 국부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부성도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얘기를 했듯이 연결인데 여러분들 이거 자격증 그 정답들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 딱 찾아보면은 이거 연결하는 사람 죽었다 깨나도 볼 수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거에 대한 지름 치수를 어디다 기입을 해요. 여기다 이렇게 기입을 할 거란 말이야. 지름 치수를 이렇게 기입을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얘 형태 위치 명확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연결을 때려버리면 크로스 되잖아. 그래서 제가 뭐예요? 중 사이에 이렇게 치수가 들어가면 연결해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대부분
국부상으로 쓰는데 연결해줄 필요가 없는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거 설명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기를 연결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설명해주는 강사님을 내가 못 봤어. 내가 본 강사가 몇 명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난 못 봤다고. 그러면서 국부상도 처음 얘기할 때는 여기 연결해야 돼. 여기서는 연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여기 때는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가고 그건 좀 너무하잖아. 연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상황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간섭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연결해주지 않는 거고 간섭이 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위치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연결해주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학생들이 배워가지고 도면을 그릴 때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제대로 된 도면을 그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하면 제가 북부투상들이 설명할 건 설명이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여기까지 그리고 끝내면 희한한 거 한 가지 더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희한한 거. 뭐냐면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어제 제가 투덜투덜 됐던 거랑 이어지는 건데 이 형상을 딱 보면은 이 형상이 뭐예요? 좌우 대칭이네. 예, 네, 그쵸. 좌우 대칭이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뭔 짓거리 하시는 분들이 계시냐? 이 짓거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짓거리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시중에 돌아다니는 전산응용 기계들 기능사 뭐 그런 정답에 보면 그 정답에도 이렇게 작성이 돼 있어. 뭐냐면 LEN DE 3mm 늘리고 잘라요. 그리고 지워요. 그리고 갖고 올게요. 이거는 귀찮으니까 갖고 오겠습니다. 어제 만든 거. 아이고 여기가 아니지. 손의 중간점. 뭐예요? 그렇죠. 대칭도. 어제죠? 어제. 제가 저번 영상, 이전 영상에 바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대칭도입니다. 여기에다가 대칭도를 좀 시킵니다. 야, 미치겠네. 아니, 근데 이게 시중에 팔고 있는 교재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 와, 미친 짓이에요. 왜 이래요? 그러니까 대칭도를 쓰는 이유가 뭐냐고. 왜 대칭도를 쓰냐고. 형상이 대칭이면 무조건 대칭도인 거야? 아니, 뭔 돌머리야? 아니 그러면서 왜 제도를 하고 있지? 제도를 가르치고 있고? 아니라고요. 솔직히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이거를 채점하는 사람이고 이거를 봤다고 한다면 이게 KS 규격이든 어디든 저러면 안 된다라고 써 있는 말은 없어요. 없는데 저라면 감점을 때려요. 이건 100% 감점해야 돼요. 이거는 대칭도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대칭 형상을 무조건 대칭도를 칠하는 게 아니라 대칭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그 형상을 온전히 표현해 주는 거예요. 온전히 표현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가장 좋은 도면이에요. 그런데 도면의 상황적인 게 여의치가 않다고 한다면 그래 네 도면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도 돼. 내가 봐줄게요. 그 개념이 대칭도인 거예요. 대칭 형상이 나오면 무조건 대칭 쳐버려.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대칭도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그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상에서 요거 반 자른다고 얼마만큼의 공간을 번다고 대체 이 미친 짓을 하시는 거예요. 이 미친 짓을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은 제가 봤을 땐 공부를 다시 하고 오시던가 아니면은 가르치지 마세요.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대칭도, 이때는 대칭도를 쓰시면 안 돼요. 써도 좋고 아니고가 아니라 쓰시면 안 돼요.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누가 이걸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도대체 몇 년도에 누가 이걸 시작을 했는지, 이 짓거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그랬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칭도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의가 안 돼 있고 잘 모른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그랬다고 한다면 감점을 해야 된다, 무조건. 그렇게 봐요. 상황에 적절하게 제도법을 활용할 줄 모른다라는 거고, 제도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걸 어떤 상황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지 판단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칭 형상이 나오면 무조건 대칭도! 라고 이렇게 그냥 외워가지고 쓰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도면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활용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절대 이거에다가 대칭도 이거 하지 마세요. 아닌 거예요. 이 영상도, 이 본체 영상도 여러분들 무조건 대칭도 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대칭도 안 치고도 도면 안에, 양식 안에 충분히 들어간다 그러면 안 치는 게 맞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물론 이제 이 형상에서 이걸 무조건 대칭을 쳤다고 해서 이제 저도 이거를 무조건 감점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걸 도면 양식에 넣을 때 우리가 머릿속에 감으로는 안 오잖아요. 이걸 대칭을 안 쳐도 다른 부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안 쳐도 저게 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몰라요. 그러면은 그건 약간 위험성이 있는 게 일단 대칭 안 친 채로 작업을 하고 넣었는데 안 들어갔어. 그러면은 그 이후에 반을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추가적인 작업 시간이 더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커다란 영상, 반을 잘랐을 때 그 공간의 확보가 명확한 형상은 확인을,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대칭을 쳐버려도 저는 감점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저거는 미리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 위험 부담을 좀 줄이려고 그랬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이거는, 얘는 요거 반 자른다고 해서 공간적으로 버는 거 진짜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도 불구하고 얘를 대칭을 쳤다? 걔는 분명히 생각 없는 애야. 걔는 그런 생각 가지고 도면을 그리면 안 되는 애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를 다시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칭도를 요 국부투상도에다가 굳이 적용을 하지 마세요. 진짜 이게 시중에 이런 답안이 너무 많이 돌고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늘은 그래도 욕은 안 했죠? 욕은 안 했어요. 욕은 안 했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 강사님들도 좀 이거 보신 분들 계시다면 이제 혹시라도 이렇게 가르치고, 이 국부성도에 대칭도 적용해서 가르치는 분들이 계셨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저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도문에 대해서 어떤 게 합리적이고 어떤 게 옳은 판단인가. 그리고 학생들 어떻게 가르치는 게 옳은가. 그렇죠? 우리는 단순히 그냥 제가 한 얘기를 학생들한테 암기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강사라는 것들, 캐드를 가르치는 강사라는 분들은 그냥 학생들한테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 뿐이고 거기서 학생들 스스로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강사가 가르친 걸 그냥 외워가지고 작업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강사한테 배운 걸 기준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설계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강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은 뭘 베끼고 따라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국부수상도에 사용되는 이제 다양한 그 개념들을 잘 이해하셔서 잘 판단해서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30분 내에 끝났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